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에 04년도에 입학해서 이번 8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환경공학과 오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라고 내놓을 수 없는 그리고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다고 딱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어중간한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생의 삶을 이 학생의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살아왔습니다. 뭐 대단하진 않지만 제가 대학을 마치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쉐어링 라이프라는 것은요, 삶을 공유하는 삶 아니면 이제 삶으로의 공유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가는 그림을 보시면 다들 드는 생각이 무엇이죠? 같이 달리고 싶죠?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로 달려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공유로 달려가는 삶을 많이 소원하곤 합니다. 저의 삶의 지침이 되는 한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그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귀하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구에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이 성구에 있는 구절을 삶으로 살아나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항상 가치관을 두고 또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바로 공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공유를 시도해 나가야 할까, 시작해 나가야 할까, 그런 점을 이렇게 배우고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그러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공유를 실천해 볼까, 그런 생각 속에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공유의 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의 공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시는지요? 제가 이 자리에 앞서서 작은 그 공유 매체를 통해서 저희 지인분들과 함께 공유에 대한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몇 마디의 코멘트를 주셨는데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분이신데요. 저분은 제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같이 만난 친구였는데 중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말보다 중국말을 더 잘하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냥 함께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를 누리는 거다. 이 친구가 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공유라는 한자어 풀이가 실제로 중국어 풀이가 실제로 저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소유로서의 공유가 아니라 그 공유를, 그 삶을 함께 누린다. 어쩌면 중국 오랜 그 역사 속에서 배어나온 그런 공유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인 것도 같습니다. 04년도에 전북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기 계중에 또 많은 분들이 모교로 계실 텐데 저도 자랑스러운 전북대학교에 입학하여 청운의 꿈을 품고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전북대학교에 들어가고 난생 처음으로 교수님 면전에 이렇게 앉아보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새내기인 저에게 너는 커서 뭐가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국제기구 아니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의 그냥 간단한 삶의 방향에 교수님의 철학과 또 노하우가 이렇게 배인 그런 카운셀링을 마치고 제가 UNEP라는 그런 꿈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 처음 올라와서 교수님과 공유를 통해서 얻어낸 작은 비전입니다. 공유는 공공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고 말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많은 조건들을 얻었더니 이제 삶으로 누려야 하는 그리고 누려지는 그런 실제적인 효과가 바로 공유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갖고 밤새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고
그러면서 영문 사이트다 보니까 그때부터 언어에 또 어학에 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유는 실천이다 라고 목 놓아 부르던 저의 동역자이자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한 학생 리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영렬 회장이라는 당시 37대 총학생회 회장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5년차, 6년차의 갭을 가지고 있었지만 2005년 당시 총학생회 문화위원장으로 이렇게 재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희들의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이만하부와 마음껏 소통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의 문을 우리 지역사회까지 넓혀가자는 그런 모토였습니다. 저희들이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소통을 할까?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고 싸우던 그런 학생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모토는 바로 강의실 방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야 하고 학생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 바쁜 학창 시절에 5분, 10분을 할애해서 강의실을 방문하고 저희들의 학생의 의도와 또 모토 그리고 해야 나가야 할 일들을 연설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태프진들과 그리고 회장을 필두로 하여 저희들이 500회 이상의 강의실 방문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 강의실 방문은 저희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저희들이 3천여 명이 모여서 학생총회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같이 이루어내는데 그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학생들과 또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유해 주신 살아계신 장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연사로 나와 계십니다. 잠깐 우리 두재균 총장님, 전 총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회 임기 시절 총장님이셨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학생총회로 모이기까지 또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기까지 정말 때로는 저희들이 무리하게 항의하고 거칠게 대들고 그랬지만 저희들이 또 그런 젊은 사상들과도 이렇게 공유해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학생회장이 가장 즐겨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던지 혹은 알던지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던지 오직 행동만이 그것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저희들도 이런 말을 같이 공유하고 또 되새기면서 그런 학생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또 학생들과 함께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공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밤낮 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또 사회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누며 그런 시절 학생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간에도 작은 공유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설프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생의 시절도 그랬습니다. 공유에는 스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하고요. 저희들도 그 작은 사회이지만 그곳에서 많은 갈등과 또 많은 상황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 공유하는 방법을 찾아 나갔던 그런 시기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학생의 임기를 마치고 2006년도에 외교부 산하 국제협력단으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서 제가 파견을 받은 지역은 바로 동남아 한복판에 있는 라오스였습니다. 라오스는 600만 명 정도의 국민들이 살고 있지만 국토 면적은 우리 한반도 전역의 1.1배, 굉장히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이고 그리고 교통, 모든 산업식 기반이 아직 부족하여 아직 저개발 국가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군 생활의 일부를 대사관에서 활동을 했고 나머지를 한국해외봉사단 단원들과 같이 현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렇게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게 라오스에 도착한 비행기고요. 저런 프로펠러 비행기로 이렇게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로 도착하게 됩니다. 라오스 동남아 하면 야자, 그리고 시원한 물줄기, 밀림의 한복판,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 그렇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황토흙,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좀 황폐한 땅, 그렇지만 그걸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은 저의 그 젊은 청춘을 바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방인으로서 들어갔지만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저의 운명이었고 또 제가 개척해 나가야 할 사명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고산 지역에 파견이 된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오스에 파견이 되고 제가 고산 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산 마을이라 하면 해발 600에서 1000m, 그러니까 산 기슭에 살면서 절대 도심에는 내려오지 않는 그런 대단한 분들,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산행을 감행하고 기관차를 타고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전경들이 있고요. 여기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자원 개발 관련해서 일을 진행해야 해서 저희들이 마을에 협조를 구하고 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그 첫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주민들과 함께 단 한 자루의 삽이 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파야 할 땅 앞에 삽을 하나 꽂아놓고 그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서툴러 언어로 항의를 하고 몸짓 발짓으로 항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회는 삽이 여러 개가 필요 없는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개념이 우리가 같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파고 지치면 집에 가면 그 다음 사람이 파서 언젠가는 산도 팔 수 있다는 그 의기양양한 그분들을 이 젊은 이방인이 들어가서 설득하고 몸짓 발짓하며 내가 당신들과 평생 있으면 좋으련만 하면서 이렇게 협의를 이끌어냈던 저의 첫 공유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많은 일이 있었고 이 장면은 제가 마지막 프로젝트를 이양하고 2년여간의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프로젝트 이양식 바로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사람들과 그렇게 나누고 같이 생활하고 먹고 결국엔 제가 앉으면 이렇게 일렬로 쭉 앉아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정말 이렇게 동화되었던 그런 이젠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던 그게 저는 공유의 또 깊은 결과가 아닐까, 땀방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유에 대한 에너지는 믿음과 확신이다. 저도 다른 시기에 깜짝 놀랄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바로 70대 어르신이십니다. 제 옆에 계시는 분이 70대 어르신인 이상수 선생님이십니다. 너무나 정정하시고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 라오스 오지 땅에 두 번째로 오셔서 봉사단원으로 시니어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한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공유할 대상들이 있고 찾아갈 땅이 있다는 것이 그분의 낙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음주 가무를 되게 좋아하시고요. 사람들과 즐겨하고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물어보기를 좋아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근데 그분에게 가장 한 가지 공유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가운데 이분은 위생 관련 사업을 하셨습니다. 병충해가 굉장히 많고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 사업에 필요한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고무장갑들이 스태프들의 그 현지 로컬 스태프들에 의해서 하나씩 자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같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문책하고 그러지 말자 할 텐데 이분께서는 가져가서 나중에 다 가져오게 하자. 마지막 고무장갑이 60여 개의 고무장갑이 동이 시기 때 이분이 라오스 통역을 앞세워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 대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으로 가지고 오지 마시고 우리가 떠날 그 일터로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훔쳐간 그리고 사용하려고 가져간 고무장갑을 다 가지고 산간 지역에 가서 위생 사업을 하는 그런 도우미로 모든 인원이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런 가치는 믿음과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공유는 몸부림이다. 제가
배낭여행을 즐겨합니다. 라오스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을 돌거나 태국의 한복판에서 만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온몸 컴퍼니의 강성국 대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뇌성마비 1급이시고요. 우리와는 좀 다른 몸과 생각이 달리 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과 제가 여행 때 만나서 3일간 이렇게 동행하고 같이 귀국을 한 그런 여행, 정말 잊지 못할 여행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온몸으로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온몸으로, 몸이 서지기까지 온몸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일어나고, 이분이 하는 행위 예술에는 정말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장애우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 너무도 정상적인, 그리고 너무도 자유로운 우리 일반인에 대한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분이 즐겨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이 아니다. 나만의 색깔이고 무기일 뿐이다. 근데 되게 불편해합니다. 되게 불편해하고 제가 가끔 장난을 칩니다. 왜 무기를 이렇게 잘 못 사용하냐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농담을 받아줄 정도로 또 넉넉한 가슴과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분은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몸을 이끌고 세계를 여행하며 자기 몸으로 가치를 전하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제가 국제기구로 꿈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온 그 대학생 시절을 마치고 저의 첫 출근지가 저 카메룬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공유를 하고 또 어떤 소재로 우리가 공유를 해 나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으로 공유의 소재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의 인생의 작은 방향으로 오늘 공유의 삶을 살고 이 공유의 공공성에 의해서 저도 더 근면하고 노력하며 그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나그네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에겐 정해진 자리가 없어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틀을 내려놔야 하고, 내가 먼저 하는 말이 적어져야 하고, 또 내가 먼저 내세우는 주장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정말 이런 자리로 말미암아 제 꿈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인생의 방향과 그런 귀한 소명으로 공유를 실천하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를 밝히시는 그런 전북의 귀한 일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